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유튜브 방송을 촬영을 안 했는데 참 세상살이가 세상 정치판이나 돌아가는 꼴이 누가 뭐 옳은 얘기를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어? 자기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표를 몰아주고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든 그런 일을 하든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세상에 무슨 말이 필요하고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이제 새벽에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청구한 것인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영장 기각 사유가 이제 좀 790세자 떼어쓰기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제가 뭐 현직 변호사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모순된다. 영장 기각 사유가 자체 모순이다. 위정교사는 혐의가 소명되는데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이런 판단은 모순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각자 뭐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느끼는 것을 한번, 판사의 심리는 어떠한 것인가 제 나름의 추측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혐의가 이제 세 가지잖아요. 이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정교사 혐의. 요것은 이제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거죠. 요것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정교사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이죠. 형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유죄가 되는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뭐 당사 문제 이런 건 아니고 개인적인 형사처벌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위정교사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법원에서도 중죄로 보고 이제 엄벌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다른 혐의에 비해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 이재명 대표의 다른 혐의에 비교해 봤을 때는 가벼운 형에 속하는 거죠. 가벼운 범죄 혐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특혜 부분,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이거에 비하면은 이제 가벼운 것이다. 이래서 우선 이제 가벼운 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가벼운 것은 우선 가볍게 인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가볍게 인정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이제 야당 대표를 바로 구속한다, 이런 논리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있다. 부담 없이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쓴 거죠. 그렇게 썼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개발 사업에 이제 이게 큰 거죠. 백현동하고 대북 송금인데,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이런 판단의 이유를 내놨습니다. 이 문구를 한번 보면 어떤 것인가, 결국에는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에서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이걸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실제 소명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쓰기가 어렵죠. 왜냐? 이것은 중대 범죄고 징역형이 센 범죄이기 때문에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배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중대 범죄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의 규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소명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소명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표현을 좀 약하게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혐의가 앞에 있는 것처럼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배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중대사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소명되어 버리고 중대사안이면 발부해야 되는 그러한 방어권 보장할 거리도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자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편 이에 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라고 보긴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그럼 직접 이러한 사건에서 과연 직접 증거가 있을까요?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 지시, 진술, 또 이제 결재 문건에서 사인하면 이제 지시라든가 이제 공모가 인정이 되는 거지. 그것이 직접 증거라는 것은 결국엔 이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한 자료, 이렇게 지시를 한 대화록, 녹취록 또는 동영상, 이것이 있어야 뭐 그런 지시를 한 직접적인 자료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한 것을 뭐 의회, 국회, 지방의회 속기록도 아니고 그런 것 회의록을 따로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 증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 아니냐. 그리고 관련자들의 어떤 그럴듯한 진술과 그 결재 문건에 사인한 그거 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이것을 지시하는 동영상, 회의록 이런 것들은 없다 원래가. 그래서 직접 증거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혐의는 여러 가지 이 증거를 봤을 때 소명은 되지만 이제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직접 또 의심이 들고, 또 직접 증거는 부족하고, 원래 당연히 부족한 거죠. 직접 증거는 없는 거죠. 없으니 이런 조금 이상한 근거를 들어서 방어권을 해야 된다. 방어권이 보장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아니고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방어권이 배척돼야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서술한 걸 보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자신감이, 이렇게 하면 판단하면서도 조금 자신감이 결여된 그러한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소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직접 증거가 자체가 부족하니 뭐 방어권 배척될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쓴 것은 보면은 기각을 하면서도 그 부분 상당히 조금 끄림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 그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소명이 된 것 느낌을 주고, 이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것을 알았냐 몰랐느냐, 같이 공모를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툼거리가 있다, 애매하다, 어떤 소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장 가벼운 이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고 하면서도 이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하고, 백현동은 이제 상당히 소명은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하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 원래 없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이제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 없는 어떤 판단을 했고,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자료를 할 때 좀 애매하다, 이 피의자가 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래서 이 죄가 되는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검사사칭 이 관련 공선법 위반 재판의 혐의는 위정교사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백현동은 이제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고 상당한 의심이나 소명은 되는 듯 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고, 대북 송금은 애매하다, 어느 정도 관여가 됐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각의 틀을 맞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정교사하고 백현동 개발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 그런데 두 개 다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대 사안이 이제 소명이 되기 때문에 영장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고, 결국 대북 송금은 조금 애매하다 이래서 결국에는 영장 기각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국민 여론이라든가 어떤 정치권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영장 담당 판사가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형을 이렇게 형의 구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 집행이라든가 이런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실제로는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횡령죄를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 우리도 피고인들 횡령이라든가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죄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끔 얘기를 하죠. 구속되면은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된다.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라든가 이번에 석방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변소를 이제
피고인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당신이 뭐 대기업 예를 들어서 뭐 정몽구 회장이라든가 이재용이라든가 아무튼 대기업 회장 같으면 이 정도는 안 들어간다. 이 정도 하면 당연히 구속이 안 된다. 하지만 당신 회사는 이제 대기업도 아니고 뭐 망한다고 해서 어떤 사회에 큰 파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같이 이렇게 별로 당신 회사는 나라에서 법원에서 고려를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도 꽤 있죠. 당신 딱 하기는 한데 사회적 비중이 대기업 사주하고 같은 레벨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도 야당 대표라는 점 국민의 50%가 가까운 어떤 지지를 받았던 이제 지난 선거에서의 야당 대권 주자였고 지금 야당 대표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시정 잡배하고 이렇게 야당 대표하고 평가 같을 수는 없다. 뭐 똑같이 평가해야 된다는 이러한 견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비중에 따라서 구속 단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좀 고려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뭐 판사님 마음속에 알 수가 없겠지만 고려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영장 기각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할 수는 있었던 부분인데 또 이제 뭐 애초에 이제 그 계양 어린가요? 거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고 당 대표로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들이 다 이런 방탄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방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내심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평가를 해준다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단식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스스로 이제 자초한 단식인데 그러한 것들은 물론 고려되지는 된다는 표현은 없고 뭐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꾀죄죄한 행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이 알게 모르게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옛날에 대기업 뭐 이렇게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영장이나 재판받으러 나올 때 뭐 휠체어 타고 링거 꼽고 이렇게 나온 것들도 다 이런 봐줄 수 있는 명분을 찾아가지고 업소 전략의 일환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장 기각은 뭐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는 면도 있고 또 발부된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또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사실. 아무튼 야당 대표인 점이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반영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또 발부가 됐느냐 이런 걸 또 그 당시로 대통령에 있다가 바로 내려오고 이랬는데 온 천하가 다 주목하고 있는데 무슨 뭐 증거인멸 도주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도 충분히 맞습니다. 근데 이 판사도 이제 이런 거죠. 판사다라든가 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 여론이라든가 분위기, 사회 분위기에 완전히 따로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시정잡배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이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여론에 좌우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뭐 거물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런 공무원 아저씨, 이런 어떤 한 세력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기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이 안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했던 어떤 궁박한 그러한 상황하고 그때는 너무나 일방적이었죠. 여론의 흐름이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제 적폐몰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다수가 그렇게 탄핵에도 가결을 한 거잖아요. 탄핵을. 이번에도 뭐 더불어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지만 예전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지지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판사도 사회 분위기, 국민 여론 이런 것에 초월적으로 할 수가 없다, 작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종합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뭐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힘을 얻어가지고 뭐 어떻게 당을 꾸려 나가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 여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영장 발부 여부 이런 것들은 뭐 유무죄 관련되는 건 아니죠. 이번 영장 담당 판사도 위정교사라든가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유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재판은 이것이 어떻게 피할 도리가 있겠느냐. 재판 최종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겠지만, 그 와중에 재판 다니면서 1심, 다음 대선까지 1심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득세를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또 이런 방탄을 하면서 보여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하다가 대권을 잡았는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뭐 새누리 국힘에서 뭐 대통령 한 대권 주자한다고 오랜 세월 노력한 사람들은 잡지를 못하고, 새로 이제 참신한 인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하고 조국과 대립각을 세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대립각을 세운 그런 사람의 순수함에 국민들이 매료당해서 탄압받고, 뭐 이재명 대표도 이것도 탄압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순수함이 차이가 있죠. 그러한 정도의 국민의 다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겠느냐. 이게 지금 상처뿐인 영광, 실권을 행사하지만 상처를 뿐인 영광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사재판은 다가오는 것이고, 과연 그 뒤에 득세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이제 영장 기각 사유를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추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제 생각이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견해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